안녕하세요. 뉴스리얼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4에 말씀드렸던 관계의 단절 이후 언어를 넘어 존재로 이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을 모두 청취하시고 조금이라도 삶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일망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도 닿지 않는다. 우리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속에는 수백 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고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소식이 흘러나옵니다. 언제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영상통화로 얼굴을 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외로움은 사라진 시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누구와 이야기를 해도 마음이 안 열려요. 사람이 많은데 더 외로워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관계의 역설입니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지만 아무도 닿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세상을 만지지만 마음은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우리는 소통의 풍요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통은 종종 얕고 빠르고 피로합니다. 좋아요와 이모티콘이 감정을 대신하고 댓글이 대화를 대체합니다. 그 안에서 진심은 종종 길을 잃습니다. SNS 피드 속에서 사람들은 밝은 사진과 멋진 글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행복해 보이는 미소 뒤에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괜찮은 척이 하나의 생존 기술이 되어버린 시대,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예전에는 침묵이 외로움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소음 속의 외로움이 더 익숙합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알림음, 쉬지 않는 대화방 속에서도 마음의 온도는 점점 식어갑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지금의 연결은 접속이지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접속은 순간적이지만 관계는 지속적입니다. 접속은 편리하지만 관계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접속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외로움을 달래고 있습니다. 관계의 본질이 사라진 시대에 우리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결은 종종 감정 없는 통로, 즉, 전선만 남은 회로처럼 비어 있습니다. 그 안을 흐르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 정보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서로를 관리하고 대화보다는 이미지를 공유하게 된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진짜 자신을 감추게 됩니다. 가면을 쓴 채로 웃고 표정 뒤에 마음을 숨긴 채 살아갑니다. 그 결과 현대인은 관계 피로라는 이름의 병을 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더 지치고 대화를 나눈 뒤에도 마음은 공허합니다.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그 공허감은 분명 현실입니다. 그건 우리가 진심을 나누는 대신 기대와 비교를 주고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알아주길 바라며 나도 모르게 상대를 평가합니다. 이 미묘한 계산 속에서 관계는 피로해집니다. 그러나 냉소 속에서도 한 가지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연결을 갈망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비록 상처받고 실망하더라도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고 싶어 하는 욕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건 본능이자 생존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시 관계를 이야기해야 하는 이유는
인간의 본질이 관계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일시적으로 부서졌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에게 닿고 싶어 합니다. 이제는 많이 연결되는 것보다 깊이 닿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진심으로 연결된다면 그 관계는 100명의 접속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그 한 사람의 존재만으로 우리는 외로움의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종말처럼 보이는 이 시대, 어쩌면 그건 진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정화의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거짓된 연결이 무너져야 비로소 진짜 연결이 태어납니다. 오늘날의 고립은 단절의 결과가 아니라 새로운 관계를 준비하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연결을 잃은 것이 아니라 연결의 의미를 되찾는 중입니다. 이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몇 명과 대화를 했나요? 그리고 그중 몇 명과 마음이 닿았나요? 이막 말이 늘었는데 마음은 멀어졌다. 요즘 세상은 참 많은 말을 합니다. 뉴스는 끊임없이 사람들의 생각을 쏟아내고 SNS에서는 하루에도 수천 개의 문장이 흘러갑니다. 모두가 무언가를 말하고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이야기는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은 늘었는데 마음은 멀어졌습니다. 표현의 자유는 넓어졌지만 그만큼 이해의 깊이는 얕아졌습니다. 언제부턴가 사람들은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말하기 위해서 대화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도 이미 머릿속에서는 반박할 말을 준비합니다. 그 사이 대화는 흐르지 않고 부딪힙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보다 그 말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계산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 보다는 내가 저 말을 들으니 어떤 기분인가? 를 먼저 생각하죠. 결국 대화는 이해가 아니라 감정의 충돌로 끝납니다. 한때 대화는 관계를 잇는 다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말들은 종종 벽이 됩니다. 의견이 다르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다른 세계의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 사람은 나와 맞지 않아. 이 한 문장이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다름을 존중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동의하지 않으면 단절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세상은 시끄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 속에서 들리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진심의 목소리입니다. 진심은 조용하고 느립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빠르고 즉각적인 반응만을 원합니다. 좋아요 하나로 감정을 표시하고 짧은 댓글로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그런데 진심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진심은 시간을 요구합니다. 기다림과 여백 속에서만 피어납니다. 정보의 과잉은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합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뉴스, 영상, 대화가 우리를 스쳐 지나가죠. 그중 대부분은 잠깐의 자극을 주지만 하루만 지나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정보들이 우리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화는 대부분 뇌의 언어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논리와 판단, 비교와 반응으로 가득하죠. 그 속에서 마음의 언어, 즉 공감과 감정의 흐름은 점점 사라집니다. 관계가 피로해진 이유는 사람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대화의 속도가 마음의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느리게 움직입니다.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고 상대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선 침묵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소통은 빠른 반응을 강요합니다. 조금이라도 답이 늦으면 무시당했다고 느끼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기다릴 여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말은 많아졌지만 그 말 속에는 의도와 방어만 남았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볼지 계산하고 내가 상처받지 않도록 조심하며 말합니다. 그렇게 태어난 문장은 안전하지만 온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연결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말로부터 도망치고 있습니다. 대화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불편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짧은 문장으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려 합니다. 수고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이 짧은 말들이 관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도 마음이 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관계는 표현의 양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다시 말의 속도를 늦춰야 할 때입니다. 대화는 빠를수록 피로하고 느릴수록 깊어집니다. 한 문장을 던지는 대신 한 사람의 눈빛을 바라보고 한마디 대신 잠시의 침묵을 나누는 것. 그 안에서 마음은 다시 움직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대화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건 대화의 온도입니다. 빠르고 날카로운 말보다 따뜻하고 느린 말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이야말로 사람의 마음을 데우고 잃어버린 신뢰를 되돌립니다. 지금의 세상은 여전히 말로 가득하지만 그 말들 속에서 잃어버린 느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진짜 대화는 정보를 주고받는 일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말이 늘어난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더 많은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마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산막이해 받지 못해도 이해하려는 사람. 사람들은 누구나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그건 나이와 세대를 넘어선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 단 한 문장은 시대를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인간의 바람입니다. 하지만 살아보면 압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이해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을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완전히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사람은 조금씩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말해도 소용없다. 결국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문장은 관계의 종말을 부르는 주문이 됩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상처는 사람을 점점 냉소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말하지 않게 되고 그 침묵 속에서 관계는 멀어집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해받지 못한 경험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나도 누군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진짜 관계는 이해받는 순간이 아니라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됩니다. 상대가 나를 알아주는 순간보다 내가 상대를 알아보려는 마음이 더 깊습니다. 그건 마치 차가운 겨울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상대의 온기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란 결국 나의 시선을 상대에게 맞추는 행위입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보는 일, 그 단순한 전환이 관계를 되살립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약해 보이지만 실은 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감정보다 상대의 존재를 우선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판단을 멈추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마음을 여는 일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이해받는 법을 가르치지만 진짜 어른은 이해하는 법을 압니다. 그건 말보다 행동이고 지식보다 경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깊은 따뜻함이 있습니다. 사람 사이의 진짜 온도는 비슷한 생각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할 때 만들어집니다. 다름을 견디는 힘, 그것이 관계의 온기를 지켜줍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상대를 바꾸려 했습니다. 내 기준에 맞게, 내 방식에 맞게 상대를 이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관계는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해는 동의가 아닙니다. 나는 네가 왜 그렇게 느꼈는지 알아.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그 문장은 변화를 요구하지 않고 단지 존재를 인정하는 문장입니다. 어떤 관계는 말 한마디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는 태도는 시간이 지나며 벽을 허물고 마음을 열게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스스로가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사람은 결국 주변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의 존재만으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이해하려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지 않지만 세상의 공기를 바꿉니다. 그가 머무는 자리에는 다툼이 줄고 그의 말은 짧지만 무게가 있습니다. 그는 타인의 고통을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곁에서 묵묵히 함께 있습니다. 그 침묵이 말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제는 모두가 자신을 증명하려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 그리고 타인을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해하려는 사람이 되어보면 됩니다. 그 마음의 방향 하나만으로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그 순간 세상은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연결은 사실 여전히 우리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막 존재로 연결되는 세상. 이제는 말보다 존재가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말은 세련될수록 공허해지고 논리는 날카로울수록 사람의 마음을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말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연결은 말이 멈춘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인간은 본래 언어 이전의 존재였습니다. 말을 배우기 전에도 우리는 서로를 느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 하나에 어머니는 바로 마음을 읽었고 아무 말 없이도 서로의 감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때의 연결은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건 의미가 아니라 진동이었습니다. 눈빛, 숨소리, 손끝의 떨림. 이 모든 것이 말보다 훨씬 정직한 언어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언어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이 아닌 존재로 이어지는 시대. 그곳에서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존재로 이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함께 있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음의 파동이 서로에게 닿는 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도 이유 없이 당신을 떠올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동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공명을 통해 서로를 느낍니다. 그 공명은 대화보다 강하고 말보다 오래 남습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말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하지만 진짜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조용히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주변이 달라집니다. 그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주변이 안정되고 공기가 따뜻해집니다.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건 단지 존재의 진동이 주변과 조율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재로 연결된 관계는 말보다 공명을 남깁니다. 그 관계 속에서는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함께 있는 것, 서로를 느끼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불필요한 긴장이 사라집니다. 말로 자신을 증명할 필요도 상대를 바꾸려는 욕망도 없습니다. 존재가 존재를 인정하는 순간 관계는 언어를 초월해 평화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우리가 진짜로 찾고 있었던 것은 이런 연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소통이 아니라 공명, 대화가 아니라 침묵 속의 이해. 그곳에서 인간은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존재로 연결된 관계는 결핍을 줄이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핍을 함께 바라봅니다. 그는 상대의 상처를 고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상처 곁에 조용히 머뭅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 상대는 이미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존재의 힘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말로 가득하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점점 더 많은 침묵의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많지 않지만 그들이 있는 곳엔 공기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서두르지 않아도 되고 자신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게 바로 새로운 연결의 시대, 즉, 존재로 이어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단순합니다. 말을 줄이고 존재를 남기는 일. 듣기보다 느끼고 설명보다 함께 머무는 일. 그게 인간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말이 멈춘 자리에 고요가 찾아오고 고요 속에서 진심이 피어납니다. 그 진심이 서로의 마음을 울릴 때 세상은 다시 연결됩니다. 그 연결은 소란스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세상의 모든 소리보다 깊게 울립니다. 말이 닿지 못한 곳에 존재가 닿는다. 언어가 사라진 자리에 진심이 남는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대신 이해하려는 사람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